네, 부득이하게 다른 학생들이 다 결석을 하는 바람에 진도를 나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원래 오늘은 인수분해 활용 부분 풀이를 좀 하면서 못한 부분에 대한 보충 질문을 좀 받으면서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죠 뭐. 5단원이 2차 방정식과 그 풀이라는 겁니다. 78페이지. 이 2차 방정식과 그 풀이. 일단 1차 방정식이 뭔지는 기억이 나요? 네. 1차 방정식이 뭔데? 어떻게 생긴 모양이 1차 방정식이야? ax 더하기 b는 0꼴. 좀 더 정확히 말하면은 a는 0이 되면 안 돼요. a가 0이 돼 버리면은 1차식이라는 것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또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은 이때 a와 b는 숫자, 상수여야 되고요. 우리가 이런 방정식을 1차 방정식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럼 2차 방정식이면은 바로 모양을 유추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생긴 게 1차 방정식일까 하면 모양이 아마 이런 식이겠죠. 이해할까요? 2차 모양이 나오는 등식. 단 아까랑 비슷하게 2차식이어야 되는 거잖아. 2차식. 그러니까 딴 건 몰라도 A는 절대 0이 나오면 안 돼요. 여기는. 0 나오면 이거 지워져 버리죠. 그래서 절대로 A는 0이 나오면 안 되고 나머지는 상관없습니다. 나머지 숫자 A, B, C 다 모두 다 상수여야 되고요.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1차 방정식 할 때도 우리가 근이란 말을 쓴 적 있었어요. 1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시오. 또는 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1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시오. 이게 뭐였죠? 등식을 만족하는 x의 값이죠. 예를 들어서 2x 빼기 4는 0. 요건 1차 방정식인데 x에다 1을 넣으면은 등식이 안 되는데 x에 2를 넣으면 이게 등식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x2라는 값이 이 1차 방정식의 해다. 이런 표현을 썼었는데 2차 방정식도 똑같아요. 그래서 2차 방정식도 예를 듣기 좀 애매하네. 일단 풀이는 좀 이따 배울 거지만 이래서 x제곱은 4. 요걸 이항하면은 x제곱 빼기 4는 0꼴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일단 2차 방정식의 기본 스타일은 한쪽으로 모두 이항했을 때 이렇게 2차식이 나와야 한다는 게 특징이죠. 그렇죠? 그래서 보다시피 이 방정식도 4를 이항하여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좌변은 분명히 2차식이고 그렇지? 능형이 있는 방정식 형태인데 x에다가 1을 넣으면 이게 참이 안 돼요. 근데 x에다 숫자 2를 넣으면 이게 참이 됩니다. 반대로 마이너스 1을 넣어도 참이 되거든요.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2차 방식의 근을 구하시오 또는 해를 구하시오 하면요. 이런 식으로 만족하는 값 적어주면 됩니다. 정답이 2개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2차 방식은. 그래서 1차 방정식은 근이 1개. 뭐 때로는 없기도 하고 하겠지만 어쨌든 근이 1개라면 2차 방정식은 근이 2개다 라는 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 하나가 나왔다고 정답하지 마세요. 더 나올 수도 있으니까 보다시피. 요것에 대한 건데 일단 필수예제 1번을 보면은 2차 방정식 고르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좀 쉽죠? 그냥 푸는 문제가 아니라 그냥 고르기만 하는 문제니까. 1번 기억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과연 2차 방정식일까? 라는 얘기입니다. 2차 방정식일까요? 아니에요. 이유는? 등호가 없어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2차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2차식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기억은 2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니은 x제곱는 x 빼기 2의 제곱. 요건 등호가 있으니까 2차 방정식일까요? 우변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전 시간에 전개하는 걸 배워봤어요. 곱셈 공식. 그쵸? 요걸 전개하면은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가 됩니다. 연습을 좀 하시라고 했습니다. x 빼기 2의 제곱을 전개하면 이렇게 나와요. 좌변은 x제곱이니까 주어진 요 등식은 이렇게 쓸 수 있는데요. 요 우변에 있는 거를 모두 다 좌변으로 이항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다 이항했을 때 좌변이 2차식이 돼야 되는데 이걸 다 이항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x제곱이 서로 이렇게 소거가 돼요. 그래서 넘어가면은 4x 빼기 4만 남죠. 우변은 다 이항했으니까 0만 남겠죠. 그래서 주어진 니은에 있는 이 등식은 다음과 같이 고쳐집니다. 뭐란 얘기예요? 1차 방정식이란 얘기예요. 생긴 거는 2차식이 등장하고 등호가 등장했으니까 2차 방정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개해서 이항하면 2차 항이 사라지기 때문에 이거는 1차 방정식,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아닌 게 되죠. 디귿이 일단 첫 번째 정답입니다. x 더하기 3, x 빼기 3은 0꼴. 이것도 우리가 배웠던 무슨 공식? 일명 합차 공식. 그치? 전개하면은 x제곱에서 3의 제곱을 뺀 모양이 될 거고요. 한 번 더 깔끔하게 정리하면은 x제곱 빼기 9가 될 거예요. 보다시피 좌변은 2차식이 살아있죠. 2차식 살아있네. 안 지워지네. 살아있네. 그리고 등호 있네. 그치? 이게 바로 2차 방정식. 디귿이 일단 하나 정답이고요. 리을도 같은 이유로 3x 제곱 빼기 4는 우변이 x 빼기 1, 3x 빼기 1 무슨 인수분해 된 식 하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그냥 얼핏 보고 2차식이네 등식이네 2차 방정식 하지 말고 우변을 전개하면 3x 제곱에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x에서 마이너스 4x가 상수하면 플러스 1 나옵니다. 요건 연습을 하면은 쉽게 전개할 수 있을 거예요. 좌변은 요거, 우변은 요거죠. 마찬가지예요. 이항해버리면 3x 제곱 이렇게 지워져 버려요. 이해가죠? 이항하면 4x 빼기 5는 0 나오겠다. 요것도 1차 방정식이 되겠죠? 리을도 아니고요. 자, 미음은 또 얼핏 보면은 3차 방정식처럼 보입니다. x세제곱 더하기 x제곱이 있고요. 우변은 x세제곱 더하기 x 있습니다. 한쪽으로 이항을 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3차식이 지워져요. 이해가죠? 남아있는 거는 x제곱과 이항된 빼기 x는 0만 남습니다. 좌변에 2차식이 살아있네요. 그쵸? 등호 있고요. 요거 2차 방정식이죠. 미음도 2차 방정식. 자, 비읍은 x제곱 빼기 1, x제곱분의 1 빼기 3은 0인데 요거는 고치면 2차 방정식이 돼요. 근데 이 자체는 2차 방정식이라 부르진 않아요. 이걸 풀기 위한 작업을 하다 보면 2차 방정식이 되는데 이 자체를 x가 분모에 있는 이런 형태는 2차식이 아니라 이거를 좀 어렵게 말하면 분수식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 방정식이기 때문에 요거는 2차 방정식이라 부르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미음만 2차 방정식이다라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왜 이게 영상이 이게 뚝뚝뚝 끊기듯이 보이지? 몰라. 운명이야. 운명이야. 운명인데 어떡하겠어. 컴퓨터가 뭔가 처리를 하고 있어서 느린가? 좀 줄입시다. 하드웨어 부담을 좀 줄여서. 자, 그 다음 필수제 2번은요. 아직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걸 직접 구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해라는 건 기본적으로 넣었을 때 x값 대신에 숫자를 넣었을 때 등식이 성립하는 거를 찾는 거라서 한번 대입해봐라 라는 문제예요. 1번 보면은 x제곱 빼기 12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 요거 2차 방정식이 확실할 거야. 근데 과연 6이라는 숫자가 해가 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x에 6을 실제로 대입을 해보라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등식이 성립하는지를 보겠다는 거잖아요. 등식 성립의 유무를 보겠다는 거예요. 6을 집어넣으면 6의 제곱은 36이라서 36 빼기 12가 좌변. 근데 우변 0이 나오지가 않죠. 그렇죠. 등식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해 가나요? 이렇게 하나씩 대입하는 문제라서 어렵진 않죠. 계산 문제라고 보면 될 거예요. 2번도 마찬가지인 게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는 0이고 과연 1이 해일까? 라고 했으니까 x에 1을 대입해 본다면
좌변은 1제곱 빼기 3 곱하기 1 더하기 2. 계산하면 얼마일까? 1 빼기 3 더하기 0 나오죠? 등호 성립하죠? 지금은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해다. 해 맞다. 그래서 해가 맞으니까 이거는 O, 1번은 X 이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3번, 4번 굳이 할 필요 없겠죠? 할 수 있겠죠? 네,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유제 2-1번 같은 경우는 x의 값이 마이너스 1, 0, 1 요 세 개에서만 한번 풀어보라는 건데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가 정답 나왔다고 하나만 쓰지 마세요. 정답이 하나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죠? 두 개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걸 고려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숫자를 하나씩 대입해서 풀 수는 없어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을 푸는 법을 하나씩 배워보겠다는 건데 오늘 푸는 법을 2가지, 잘하면 3가지, 못해도 2가지는 배울 거예요. 푸는 법, 그 중에 첫 번째 푸는 법입니다.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법. 인수분해가 또 나오죠, 보다시피. 인수분해 할 때 이 얘기 한번 했을 거예요. 인수분해 배우는 이유가 2차 방정식 풀려고 하는 거라고. 인수분해로 2차 방정식 푸는 법. 원리는 이런 겁니다. 2개를 곱해서 0이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걸로부터 어떤 사실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은 하나는 0일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숫자 곱해서 0 나왔다. 이거 화면이 잘 안 보이네. 숫자 곱해서 0 나왔는데 그러면 반드시 하나는 0일 건데요. 이 하나는 0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수학적으로 A가 0이거나 B는 0이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약간. 물론 둘 다 0이 될 수도 있어요. 0 곱하기 0은 0이기 때문에 둘 다 0일 수도 있는데요. A는 0, 다시 말할게요. A는 0인데 B는 0이 아니야. 해도 되는 거죠? 이해가요? A는 0이 아니지만 B가 0이야. 이래도 되는 거죠? 둘 다 0이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둘 다 0이야. 이것도 되는 거거든요. 이 셋을 한 번에 처리하는 문장이 이거예요. A가 0이거나 B는 0. 이해가요? 이거나 라는 말 대신에 또는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한글로 안 쓰고 or 이렇게 영어로 쓰기도 해요. 대신에 절대로 금지해야 될 것 2가지 알려준다면 콤마를 쓴다거나 and를 쓰는 거, 그리고를 쓰는 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건데 가끔 요걸 되는 걸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부터 2차 방정식 풀다 보면은 답이 2개 이상 나올 텐데요. 2개 정도 나올 텐데요. 나올 때마다 항상 중간에 또는 이라는 표시, 영어로는 간단하게 or라는 표시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요거 안 썼다고 나중에 감점 당하는 경우가 생겨요. 또 나는 넉넉히 해줄 텐데 학교쌤들은 약간 빡빡하게 하다 보면 감점할 수 있을 겁니다. 원리가 이런 건데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우변이 보다시피 0이어야 돼요. 우변은 0이고요. 좌변은 보다시피 둘의 곱셈 모양. 뭐 할 거냐면요. 지금부터 이렇게 할 겁니다. 거기 문제가 너무 친절하게 나와 있어가지고 유제 하나 풀고 나서 필수제 풀게요. 유제 3-2번에 있는 2번 문제를 보면은 x제곱 빼기 x 빼기 12는 0이라는 방정식이 하나 있을 거예요. 그쵸? 자, 좌변은 분명히 2차식이니까 또 등호 있으니까 이건 2차 방정식이 맞습니다. 우변 0인 것도 맞고요. 그러면 일단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좀 따져봐야 돼요. 원래는. 근데 지금은 인수분해 되는 것만 있습니다.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는 2차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 거냐면은 우리 배웠던 것 중에 이거 있죠. 1x, 1x, 3, 4. 둘 중에 어느 쪽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인수분해가 되는 걸까요? 어느 쪽에 붙여야 인수분해가 되는 걸까요? 연습했어? 여기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여기 위는 플러스고요. 그래야 곱하면 마이너스 12,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3x,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4x라서 두 개 덧셈한 식이 마이너스 x에서 가운데 항이 나오는 거죠. 그럼 인수분해는 각각 지금 보다시피 1x 빼기 1x 더하기 3과 1x 빼기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우변은 보다시피 는 0입니다. 자, 다시 한번
주어져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고쳐집니다. 이해 가나요? 이게 그 모양 아닌가? 두 개의 괄호를 곱셈했는데 0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개의 괄호 중에 적어도 하나는 0이 되겠죠. 이쪽이 0이거나 이쪽이 0이거나. 무슨 말이에요? x 더하기 3쪽이 0일 수도 있고요. 또는 x 빼기 4쪽이 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곱해서 0이기 때문에. 따라서 왼쪽이 0 나오려면은 x가 얼마일까? 요거는 마이너스 3일 거고요. 반대로 이쪽 오른쪽에 0 나오려면 x는 얼마면 될까요? 4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정답을 쓸 때 이렇게 적어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or x는 4 이렇게 적습니다. 중간에 콤마를 쓰는 게 아닙니다. or를 써야 됩니다. 자, 원래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인수분해가 안 돼 있는 식을 주고선 인수분해를 해서 답을 구하는 그런 파트인데 이게 문제가 다 인수분해가 되져버렸어. 필수예제 3번을 보면은 인수분해를 미리 다 해버렸어. 문제에서 1번 보면은 x 곱하기 x 빼기 4는 0이래요. 너무 쉽죠. 이미 인수분해가 됐어요. 좌변 우변 0도 맞고요. 우변 0이 아니면은 사실 이거 이항해야 되거든요. 우변 0 맞잖아요. 그럼 곱해서 0 나왔으니까 앞에 있는 x가 0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는 뒤에 있는 x 빼기 4가 0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뭐예요? x는 0 or x는 4 이렇게 적으면 돼요. 이렇게 2차 방정식 근이 몇 개씩 나오더라? 2개씩 나오더라. 2번 같은 경우 이거 이제 좀 연습하면은 답만 빨리빨리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인수분해된 좌변과 우변은 0이에요. 그럼 뭐겠습니까? 곱해서 0 나왔다는 뜻이니까 앞에가 0이야. 즉 x 더하기 3이 0이야. 오. 뒤에 있는 괄호 2x 빼기 1이 0이야. 를 풀어주면은 앞에는 x가 얼마고? x는 마이너스 3이고. 오. 뒤에서 x 풀면요, 이거 만족하는 가스가 얼마일까요? 2분의 1 나와요. x는 마이너스 3 또는 2분의 1 이렇게 답을 적어주는 겁니다. 3번도 풀 수 있겠죠? 3번 넘어갈게요, 그냥. 그래서 인수분해가 안 돼 있으면은 인수분해를 이렇게 해보는 거죠. 물론 인수분해가 안 된 식 푸는 것도 배울 거예요. 지금은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푸는 걸 배우는 거고 뒤에 가면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식 푸는 것도 배울 겁니다. 인수분해가 되는 좌변이 인수분해가 되는 꼴, 우변은 0일 때 이런 꼴을 푸는 방식은 곱해서 0이면 하나는 0 아니겠느냐.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니까 우리는 중간에 또는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이쪽 또는 저쪽 이렇게 말이죠. 이해가요? 물론 저 말에는 둘 다 된다는 말도 들어가 있어요. 국어랑은 좀 달라. 너 뭐 먹을래? 나는 라면 아니면 떡볶이? 이러면은 둘 중에 하나만 먹겠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상 우리 국어에서는. 근데 수학에서는 둘 다 먹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돼지처럼 처먹처먹 먹으면 나처럼 살쪄잉. 이해 갔죠? 넘어갈게요. 금방 나가죠? 집에서 여유있게 쉬고 있는 학생들 오늘 각오하는 게 좋을 거야. 80페이지에 있는 거 보면은요, 인수분해를 하다 보면 가끔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요, 좌변이 완전제곱식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제곱식 기억나요? 완전제곱식?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4번에 있는 것처럼 x제곱 더하기 10x 더하기 25는요. 요 2차 방정식을 푸시오. 근데 가장 평범한 어쨌든 2차식 모양이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시도해 본다면 이쪽은 1x, 왼쪽은 1x, 1x고요. 오른쪽은 플러스 5, 플러스 5입니다. 맞죠? 왜냐면은 플러스 5x, 플러스 5x 하면 플러스 10x 나오기 때문에. 그럼 윗줄은 누구예요? 1x 더하기 5, x 더하기 5네. 아랫줄은요? 똑같잖아. 1x 더하기 5. 그럼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죠, 표현을. 이해 가나요? 다시 한번. 처음에 나와 있는 이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거쳐서 지금처럼 쓸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원래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해를 돕고자 다르게 적어본다면 이렇게 적을 수도 있는 거고요, 물론. 뭔 말인지 이해 가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안 적어요. 우리 이렇게 적는 거지. 그럼 이렇게 적은다면 해는 뭐라고 적는 거죠? x는 앞에 게 0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5겠네? 또는 뒤에 게 0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5겠네? 뭔 얘기야?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잖아. 똑같은 얘기를 왜 두 번씩 했어요? 한 번만 쓰면 되지. 그래서 이렇게 근을 구했는데, 해를 구했는데, 같은 숫자가 두 번 이상 나오면요,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쓸 거예요. x는 마이너스 5 중근. 중근은 근이 중복됐다라는 뜻입니다. 중근. 근이 겹쳤다. 똑같아서 두 개가 하나처럼 보인다는 뜻입니다. 이해가나요? 그래서 원래 이것도 답을 쓸 때는요, x는 마이너스 5만 쓰면은 조금 매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버리면 얘가 방정식 근을 구하다 만 건가? 혹시 이걸 1차 방정식이라고 오해한 건가? 이렇게 또 다르게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아예 막아주는 방법. 이 두 글자 적어주면 돼요. 중근이라고. 중근일 때는 가급적이면 이렇게 중근이라는 표시를 꼭 해주는 게 좋습니다. 원리는 아까 얘기했던 이런 거, 겹치는 거랑 같은 개념이라는 걸 잘 알아두시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건데요. 앞으로는 이 생각을 하세요. 중근이 언제 나올까?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이렇게 두 근이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2차 방정식은 지금처럼 근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제 겹쳤죠? 좌변이 제곱 모양. 완전 제곱식이어서. 그래서 이게요, 좌변이 완전 제곱식 모양이고 우변이 0일 때, 요럴 때 우리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중근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2차 방정식을 풀다 보면 근이 따로따로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겹쳐 나오기도 해요. 언제 겹쳐 나오느냐? 좌변의 모양이 똑같은 모양으로 두 번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겹쳤거든요. 왜 똑같을까? 이게 완전 제곱식 모양이니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필수예제 4번에 있는 1, 2, 3, 4가 다 중근 나오는 스타일들이에요. 4번만 더 해볼게요. 4번에 보면은 9x제곱 빼기 24x에 우변이 마이너스 16이 있습니다. 2차 방정, 자, 다시 한번. 1차 방정식 같은 경우는 보통,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다고 쳐볼게요. 1차 방정식은요, 모양은 이게 1차 방정식이죠. 근데요, 풀 때는 이 상태로 안 풀어요. 풀 때는요, 상수항을 이항시키고 풉니다.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x개수로 나눠버리죠. 요렇게 나와 있어도 물론 1차 방정식이긴 해요. 근데 1차 방정식 정의상 원래 이쪽이 맞거든요. 근데 같은 거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나와 있는 걸 고쳐야 된다는 거죠. 우변을 0이 아니라 이렇게 상수항으로 넘겨놓고 푼다는 게 포인트인데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변을 다 0으로 만들어요. 다 0. 우변을 다 0으로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지웠다. 요거.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우변을 0으로 만드는 게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0. 그래서 이 우변에 있는 마이너스 16을 일단 이항을 해야 돼요. 그러면 9x제곱에 빼기 24x에 더하기 16은 0 이렇게 쓴다는 거죠. 일단은 혹시 인수분해가 되는가? 되는 것만 나온다며 될 겁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은 둘 다 3x 3x, 이쪽은 둘 다 4 4인데 플러스 4 플러스 4 하면 안 되지 않나요? 인수분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로 마이너스 12x 마이너스 12x에서 이렇게 마이너스 24x 나오죠. 그럼 보다시피 위아래가 똑같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은 3x 빼기 4의 제곱은 0 이렇게 쓰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요? 이해가요? 그러면 이건 답이 뭐라고 쓰는 걸까? 요거 0 나오는 값은 얼마야? 3분의 4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x는 3분의 4만 쓰고서 옆에다가 가로치고 중근 이렇게 적어주면은 완벽합니다. 학교에서는 이런 거 안 썼다고 또 감점하는 경우도 가끔 있어요. 그런 걸 이제 꼼꼼하게, 원래 중학교 3학년부터는 이런 꼼꼼함도 좀 배우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or라고 안 쓰고 and라고 쓰면 틀리고요. 어떤 선생님은 콤마 쓰는 경우도 틀리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은. 그래서 반드시 또는 혹은 한글로 또는 아니면 영어로 or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 게 중근이면 중근인 표시를 반드시 해주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하면은 벌써 챕터 1이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필수예제 5번은 뭐냐면은 1번처럼
x제곱 빼기 8x에 여기 상수항을 하나 비워뒀어요. 는요. 요 2차 방정식이 나는 중근이던데 이렇게 중근을 가지려면 과연 네모 안에는 얼마가 와야 되는가라는 문제예요. 이해가요? 숫자, 여기다 다른 숫자 쓰면은요, 근이 막 2개가 나오기도 하고요.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는 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생겨요, 사실은. 근데 어떤 숫자를 딱 쓰면요, 이 2차 방정식은 중근 갖는다 이겁니다. 어떤 숫자를 적어야 되느냐 하면은 방금 했던 거예요. 우변 0이고요. 좌변은 어떤 모양? 완전 제곱식 모양이 나와야 돼요. 우리 저번 시간에 완전 제곱식 배웠던 거 기억나요? 이렇게 하면 생각하면 될 거야. x제곱 빼기 8x에 여기 뒤에 숫자 얼마인지 몰라. 완전 제곱식은 이런 거잖아. 위아래가 똑같다. 그치? 아까처럼 이렇게 1x 더하기 5, 1x 더하기 5. 3x 빼기 4, 3x 똑같잖아. 그치? 똑같은 거 마찬가지야. 1x제곱이니까 위아래 둘 다 1x인가 보다. 여기는 똑같은 숫자 얼마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세모라고 치자. 그러면 요렇게 곱한 거 마이너스 세모 x, 요렇게 곱한 것도 마이너스 세모 x, 두 개를 더해서 뭐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8x가 나와야 돼. 그럼 세모에 들었으면 얼마가 되겠어? 세모에 있는 숫자 4일 거고요. 그럼 바꿔 말하면은 4 곱하기 4한 이 뒤에 상수는 16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16을 적어주면은 분명히 저 식은 완전 제곱식일 거고, 그렇다면은 중근을 갖겠네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좀 빨리 푸는 방법을 저번 시간에 배웠어요. 좀 조심해야 되는데, 저번 시간에 뭘 배웠냐면요, 네 글자 배웠던 거 기억나요? 반의 제곱. 자, 중요한 거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는요, x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거예요. 1일 때. 이게 1일 때.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만 쓰는 방법인데요. 요 가운데 숫자의 절반. 얼마야? 마이너스 4잖아. 그치? 그 숫자를 제곱하라 이겁니다. 16이죠. 이 마이너스 4는 이 세모에 들어가는 숫자예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는 이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잖아. 이렇게. 그치? 이해가니 무슨 말인지?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이 세모에 들어가는 숫자거든요. 사실은. 이해가요? 자, 이렇게 해서 제곱의 개수가 1일 때는 반의 제곱이라는 방법을 쓰면 되게 금방 풀어요. 근데 한 문제 더 풀어보고 3번도 한번 풀어볼게요. 3번도 4번도 해야 되나? 이거 큰일 났네. 2번은 고도로 복습이니까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x제곱 더하기 14x 더하기 네모는 0. 2차 방정식이 중근 갖고 싶어. 뭐 하면 된다는 거야? 요 숫자 반. 요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값은 7이고요. 그것을 제곱한 값은 얼마야? 49죠. 정답은 49입니다. 1번, 2번은 이제 그렇게 풀면 되는데요. 3번부터 좀 달라요. 3번 같은 경우는 앞에가 보다시피 4예요. 4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네모. 이거는 1이 아니라 4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는 안 돼요. 다른 방법 써야 되는데요. 그냥 원리는 아까랑 비슷해요. 4x제곱이니까 위아래 똑같이 2x, 2x 있었겠네. 이런 생각. 뒤에는 얼마인지 모르니까 세모라고 일단 칩시다. 그럼 이렇게 곱해서 2세모 x, 이렇게 곱한 것도 2세모 x, 두 개 더하면 4세모 x인데 그게 4x가 나와야 돼요. 그럼 세모에 들어서 숫자가 얼마가 되겠어? 1이겠죠? 세모에 들어서 1이므로 1. 그렇다면 1 곱하기 1에서 상수항 자리에 1이 있으면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좀 불편할 텐데 나중에는 이걸 다르게 푸는 방법도 하나 배우긴 해요. 근데 지금은 어쨌든 이 방법밖에 안 배웠으니까 이것만 알려주는 거고요. 나중에 뭐 고등학교 과정에 근접해지면은 요거랑 다른 풀이 방법도 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일단은 이렇게 위아래 똑같이 맞춘다고 생각하면 되고요. 4번은 이제 가운데 숫자 채우기거든. 아이고, 이거 기억할까? 완전 제곱식이니까 위아래가 똑같아야 한다고 했고요. 그럼 이쪽은 1x, 1x겠네요. 이쪽은 위아래 똑같으면 이건 66이고요. 그쵸? 여기 둘 다 플러스면은 6x, 6x에서 가운데가 12x여도 되는 거고요. 여기가 둘 다 마이너스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때는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x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가운데에다가는 플러스 12x도 가능하고 마이너스 12x도 가능하고 둘 다 가능해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 있어? 네모안에 알맞은 양수로 써넣어라. 그래서 여기는 12밖에 못 쓰는 거예요. 얘만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원래는 둘 다 쓸 수 있습니다. 플러스 12, 마이너스 12 둘 다. 그게 똑같이 모양이 나와서 완전적 곱식이다 이겁니다. 가운데양 찾는 게 조금 어려워서 가끔 실수가 나오니까 요것도 좀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살펴봐야 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챕터 1이 끝났습니다. 챕터 1에서 배운 거라고는 크게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라. 좌변을 인수분해해서 둘 중 하나가 0 나오는 모양. A 곱하기 B가 0이면 둘 중에 하나가 0일 거야 라는 걸로 2차 방정식을 풀 수 있다는 것과, 두 번째는 그렇게 인수분해 했는데 위아래가 똑같네 이렇게 나와버렸을 때 이건 중근이라는 개념. 중근이 나오기 위해선 좌변이 위아래가 똑같은 모양, 완전제곱식 모양이 돼야 한다는 거, 요거를 배웠던 게 챕터 1입니다. 내용 되게 금방 끝나죠. 그래서 더 나갈 수 있어요. 진도를 집에서 편하게 보고 있는 학생, 이건 볼 수밖에 없을 거야. 진도니까. 오늘 빠진 아이들이 오늘 어차피 인수분해 활용 그거 문제 푼다고 했으니까 나는 그냥 숙제로 해야지. 응, 아니야, 안 돼. 안 보고 오면은 다음 시간 수업이 힘들어질 거예요. 옛날에 이거 영상 찍다가 어떤 얘기 했냐면은 자꾸 애들이 안 보고 오거든. 내가 일부러 영상 촬영하는 도중에, 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다면 유튜브에 댓글을 다세요. 파란색 하트를 다세요. 이러면은 몇 명이 봤는지 알 수 있는 거죠. 선생님, 저 유튜브 아이디 없는데요? 그래? 그럼 카톡을 보내세요. 지금 카톡을 열어서 파란색 하트를 나한테 보내세요. 그러면은 본 걸로 인정. 이래도 안 보는 애들은 끝까지 안 봐요. 왜 영상을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 모양입니다. 가장 기본인데, 이거 조금 얼마 전에 여기 녹화해서 유튜브 올릴 거기 때문에 실명은 얘기 안 할게요. 우리 박 씨가 얼마 전에 나한테 했던 질문과 유사한 겁니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볼게요. 2차 방정식이죠. 이항하면은 x제곱 빼기 14는 0이니까. 근데 좌변이 인수분해 되느냐 하면 인수분해가 이게 안 되거든요. 근데 분명히 2차 방정식은 맞잖아요. 이거 어떻게 푸냐고요. 그때 드는 생각이 이거예요. 1단원에서 배웠던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x를 제곱하면 14가 된다는 뜻이잖아. x를 제곱하면 14다. 무슨 수를 제곱해서 14가 되는 수 찾기. 그게 뭐겠어요? 14의 제곱근입니다. 14의 제곱근을 뭐라고 쓴다고 배웠죠? 앞에서? 풀마 루트 14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얘가 말 그대로 풀마 루트 14인 거예요.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좌변이 x 빼기 2의 제곱이고요. 우변이 5예요. 이거 전개해도 x제곱 빼기 4x 더하기 4 우변 5 이항하면은 x제곱 빼기 4x 빼기 1은 0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거 2차 방정식은 맞죠?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시도해 봐야 이쪽 1, 1, 이쪽 1, 1 뭐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쪽에 붙인다 한들 마이너스가 안 나와요. 그럼 뭔 얘기냐? 요거는 2차 방정식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좌변이. 이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그 못 푸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로 돌아가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만큼을 제곱하면 5란 얘기잖아요. 그럼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뭐겠냐는 거예요. 제곱해서 5가 되는 수가 뭐야? 5의 제곱근. 뭐야 그게? 뿔마 루트 5예요. 그래서 요 동그라미에 해당하는 즉 x 빼기 2라는 숫자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란 얘기거든요. 다시 말해서 x는 뭔데?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 마이너스 1을 이항하면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의 뜻은
하나는 2 더하기 루트 5고요. 아니면 또는 다른 하나는 2 빼기 루트 5예요. 이 뜻이기도 해요, 사실은. 근데 이렇게 쓰지 않고 보통 이렇게 쓴다는 건데요. 이렇게 두 개의 숫자가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가나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 지금처럼 뭘로 풀자는 거야? 제곱근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모양은 좀 복잡한데 이런 거거든요. x에서 p를 뺀 거의 제곱이 q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런 거죠. 이걸 제곱하면 q가 나와. 제곱해서 q가 나온 수? q의 제곱근. 그럼 그게 누군데? 뿔마 루트 q죠. 뿔마 루트 q. 누가요? x 빼기 p가요. 그러면 x는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p 이항하면 돼요.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이렇게 두 개의 근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이런 2차 방정식의 풀이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다시피 q가 루트 안으로 들어가네요. 우리 루트 안에다가는 어떤 숫자는 금지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음수 금지입니다. 즉 q는요 0 이상만 돼야 돼요. 0 이상만. 음수는 안 되기 때문에. 요게 이제 문자로 표현한 건데 문자가 조금 지금 중학교 2학년 레벨은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 문자로 수학을 배우는 게 사실 중학교 수학의 포인트거든요. 중학 수학은 이제 초등학교 때는 막 모르는 거를 네모라고 놓고 세모라고 놓고 풀었다면은 중학교 때부터는 모르는 거를 x라고 놓고 y라고 놓고 식을 만들어서 풉니다. 지금처럼 말이에요. 이게 식이잖아요. 이쪽에 식. 그쵸? 그래서 이제 식으로 설명해야 되는 수학이라서 좀 어려워요. 숙제를 안 하거나 복습을 안 하면 쫓아오기 힘들다고요, 이 사람들아! 수학학원이니까 수학 얘기만 해야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텐데 네가 앞으로 배울 과목 중에 배울 과목들, 배울 남은 진도들 중에 오늘 배우는 게 제일 쉬워요. 그걸 명심하세요. 아, 이 단어 어려우니까 다음 단어 열심히 해야지. 응, 아니야. 이 단원이 제일 쉬워요. 다음 단어는 더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미루고 나중에 해야지라고 마음 먹으면 공부하기 힘들어져요. 지금 어려운데 어떻게 해요? 지금 극복해야 돼요. 나중에 해야지 하면 나중에 절대 못합니다. 다이어트랑 똑같아요. 내일부터 다이어트 해야지 하면 실패입니다. 오늘부터 다이어트, 지금부터 다이어트 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 치킨 먹기로 했는데 어쩌라고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면 오늘 치킨부터 굶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고 싶으면 오늘부터 공부하셔야 돼요. 내일부터 할게요. 오늘은 아파가지고 열이 많아서 이만. 아니야. 83쪽 1번 제곱근, 방금 설명한 원리입니다. 제곱근을 이용해서 다음 2차 방정식을 푸시오. 되게 쉬워요. 1번 x제곱은 20. 뜻은요 제곱해서 20 되는 수 찾는다는 뜻이에요. 20의 제곱근이네요. x는 뭐예요 하면은 뿔마 루트 20인데요 이렇게 안 적는다고 했습니다. 루트 20은 뭐다? 이거 2루트 5입니다. 정답은 x는 뿔마 2루트 5. 뜻은 플러스 2루트 5 또는 마이너스 2루트 5. 이게 두 개를 한 번에 부르고 싶을 땐 이렇게 불러요, 보통. 자, 2번도 똑같을 거니까 넘어갈게요. 3번을 보면은 3x제곱 빼기 24는 0이래요. 좌변이 인수분해가 안 돼요. 뭐 이런 건 가능해요. 양변을 3으로 나눠야지. 이런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인수분해는 여전히 안 돼요. 좌변은 3 나눠지니까 x제곱 24, 3 나누면 8만 남겠죠. 0 나누기 3은 0이니까 0 쓰는 거고요. 인수분해가 안 돼요. 못 푸느냐? 그게 아니라 음수인 마이너스 8을 이항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x제곱은 8. 그럼 뜻이 뭐냐면은 제곱해서 8 되는 수 찾기란 뜻입니다. 제곱해서 8 되는 수가 누굽니까? 하면은 뿔마 루트 8이지만 이렇게 안 써요. 뭐라고 써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이라고 적는 겁니다. 4번 같은 경우도 11 빼기 9x제곱은 0입니다. 아까 봤죠? 한쪽은 완전 제곱을, 한쪽은 숫자를. 마찬가지예요. 요 제곱을 이렇게 이항해 볼게요.
그럼 불편하니까 9x제곱은 11이라고 쓸 수 있겠나요? 이 자체가 인수분해 안 되기 때문에 이항했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러면 x제곱은 뭐냐면은 9분의 11인 겁니다. 1차 방정식 풀듯이 푼 건데요. 제곱해서 9분의 11이 나오는 수가 유리수 중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루트로 써야 되거든요. x는 얼마 하면은 뿔마 루트 9분의 11이고 이렇게 안 쓴다고요. 루트를 따로따로 쓸 수 있다고 배웠으니까 나누기니까. 루트 9는 얼마니까? 3이므로 분모는 그냥 3만 쓰는 거고 분자의 루트 11만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는 걱정이야. 이걸 과연 애들이 써올 수 있을까가 걱정입니다. 렉이 걸리듯이 화면이 뚝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 컴퓨터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가 봐. 괜찮아. 뭐 화면이 좀 끊어지더라도 오디오가 끊어지지 않고 칠판에 글씨가 써 있으니까 뭐 볼 수 있겠지 뭐. 이거 핑계대고 보기가 힘들어서 안 봤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하기만 말이지. 필수리 2번 여기부터가 이제 조금 까다로워질 겁니다. 고치는 게 좀 필요한데요. 일단 1번은 뭐 쉬운 거니까 x 빼기 1의 제곱은 5야. 자, 아까 어떤 생각을 하고 했냐면요. 아, 저만큼의 제곱이 5구나예요. 이걸 한 덩어리라고 하는 게 이해가 안 가면 치환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치환. 이거 제곱한 게 5니까 이게 얼마란 얘기예요? 뿔마 루트 5예요. 즉 x 빼기 1이라는 값이 뿔마 루트 5여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나는 x만 구하고 싶은 거잖아. 해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x가 뭐예요?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1 뿔마 루트 5라고 쓸 수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2번은요. 5x 더하기 2의 제곱이 3이래요. 그러면은 제곱해서 3 나오는 수 찾기 이런 거네.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볼 수 있겠어? 제곱해서 3 나오는 수 찾기? 그러면 그 수, 이 괄호에 해당하는 이 수는 뭐겠냐면은 제곱해서 3 나오는 수니까 뿔마 루트 3이고요. 여기서 2만 이항하면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이잖아요. 나는 x 찾고 싶은 거잖아. 5x 찾고 싶은 게 아니잖아. 양변을 5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 x가 얼마라고 쓸 수 있냐면은 5분의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가능하겠습니까? 암산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발. 암산 금지야. 너희들은 암산 금지야. 아니 어떻게 건방지게 학생들이 암산하는 거야. 손으로서도 틀리는 애들이 암산하고 있으면 안 돼. 응? 뭐라고요? 마이너스 얼마? 아, 이거를 이렇게요. 마이너스 이렇게요. 상관없어요. 뭐 이렇게도 쓰고요. 요렇게도 써요. 둘 다 대중적이긴 한데 요쪽이 조금 더 대중적이긴 해요. 왼쪽이 조금 더 대중적이긴 한데 뭐 둘 다 써요. 예, 둘 다 쓰는 표현이니까 상관없습니다. 채점을 위해서는 왼쪽이 더 편한데 더 대중적이에요. 왼쪽 게.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7 빼기 9의 x 빼기 3의 제곱은 0입니다. 일부러 꽈놨는데요. 요만큼을 이항해보세요. 이렇게. 마이너스 9를 이항했으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x 빼기 3의 제곱은 7 이렇게. 항상 x를 좌변에 쓰는 게 습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쓸게요. 9x 빼기 3의 제곱은 7이라고. 이게 같은 거잖아요. 그쵸? 자, 여기서 9를 먼저 이항해 봅시다. 양변을 나누기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x 빼기 3의 제곱을 얼마 하면은 9분의 7 이렇게 나오겠죠. 이제 이런 거네. 제곱하면은 9분의 7 나오는 수인 거예요. 누가? x 빼기 3이. x 빼기 3이 뭐라고? 제곱하면 9분의 7이 나오는 수. 그럼 x 빼기 3은 어떤 존재야? 9분의 7의 제곱근. 즉 뿔마 루트 9분의 7이죠. 물론 우리는 이렇게 안 쓴다고 했습니다. 루트 9는 3이므로 이렇게 쓰죠, 보통은. 따라서 나는 x 구하는 거지 x 빼기 3을 구하는 건 아니잖아. x는 얼마야?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3이 이항돼서 3 뿔마 3분의 루트 7. 뜻은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다라는 뜻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걸 합쳐서 줄이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이해 가나요?
그래서 요거 전에 한번 나한테 물어봤었지. 그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지금이 이해가 좀 됩니까? 이제 그런 일이 앞으로 많이 있을 거예요. 수업하다 보면은 수업 들을 때 당시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그런 적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그렇게 뭔가 좀 수업을 대충 들어도 대충 할 정도. 이게 참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초등학생들은요, 수업하면요, 수업 안 들어. 선생님 수업하세요? 난 문제 풀게 이러고 있어요, 애들 다. 왜? 안 들어도 풀 정도로 문제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수업을 안 듣는 거야, 애들이. 열심히 쓰고 있어도 그냥 넌 써라. 난 풀 거야. 이러고 있다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한 2학년, 3학년만 되면 어때요, 이제 그렇게 못해요. 개념을 설명을 못 들으면 문제도 훨씬 더 어렵거든, 문제가. 이해를 못 하죠. 방금 푼 것도 이해를 못 하는데. 그래서 점점점 이제 수업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점점점. 그리고 따라가려면 역시나 이거를 눈으로 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손으로 써봐야, 그래서 이해했구나. 이걸 알거든요, 본인이 스스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하면은 조금 심심할 것 같아서 마지막 하나. 왜냐면 이걸 해야 다음 수업할 때 근해 공식이 좀 할만해져요. 이거 안 하면은 근해 공식 할 때 빡셀 겁니다.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아니, 첫 번째가 아까 인수분해 배웠다며, 방법이. 인수분해로 풀면 개 쉽죠? 맞아요. 인수분해로 풀면 개 쉬워요, 2차 방정식이. 근데 문제는 뭐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게 나오잖아요? 그 인수분해가 안 될 때 어떻게 풀 거냐? 지금처럼 푼다는 거예요. 되면 이거고요. 안 되면 첫 번째 방식이 모모의 제곱은 모모의 합골로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제곱근이자라는 방식인데 이건 친절하게 제곱을 다 미리 만들어 준 건데 제곱을 미리 안 만들어 주는 경우예요. 그걸 푸는 걸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배우겠다는 거죠. 필수예제 3번에 있는 1번 같은 겁니다.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요. 자, 앞으로 많이 보게 될 모양의 2차 방정식입니다. 여러분은 크게 두 가지 스타일의 2차 방정식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는, 그래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은요. 요런 2차 방정식. 아니면 지금처럼 인수분해가 안 되는 2차 방정식. 이렇게 중간 과정까지 고쳐놓은 것들은 실제로는 잘 못 봐요. 문제에서는. 잘 안 나와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접할 수 있는 가장 평범한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는 스타일, 인수분해가 안 되는 스타일. 이 두 가지밖에 없을 겁니다. 이렇게 주면 너무 땡큐예요, 사실은. 다 준 거나 마찬가지라서 그냥 쭉 풀거든요. 문제는 뭔지 알아요? 지금부터 이거예요. 얘를요, 저런 식으로 고치는 겁니다, 천천히. 어떻게 고치느냐?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일단 상수항은 이항시켜요. 뭔 얘기냐면은 좌변은 x제곱 더하기 6x를 적고요. 우변은요, 1이 이항된 마이너스 이렇게 적어주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식으로 푼다는 게 이런 뜻이에요. 수학을 암산이 아니라 식으로 푼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이 식과 이 식은 똑같은 식이에요. 지금부터 우리는 이걸로 풀 겁니다, 대신. 이거를 풀어라? 우리는 이걸 풀면 돼요. 이해가요? 자, 좌변을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하여 이 뒤에 상수항을 네모를 더한다고 치자. 이거 앞에서 배웠던 겁니다. 여기 얼마가 있어야 이 셋이 완전 제곱식으로 묶일까요? 그때 배웠던 게 뭐라고요? 반의 제곱. 요 숫자의 반이 누구죠? 3이에요. 그 숫자를 제곱한 건 누구고요? 9고요. 그렇죠? 여기 뒤에 9만 있으면은 요 셋이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9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9를 양변에 더합니다. 양변에 이만큼씩 더할 겁니다. 그럼 좌변은 뭐가 되느냐? 좌변은 x제곱 더하기 6x에 9를 더했으니까 이렇게 쓰는 거고요. 우변은 마이너스에 9를 더했으니까 8이라고 적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요? 양변에 9를 더했으니까 좌변은 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9, 우변은 8 되는 겁니다. 이해 가요? 이 좌변은 아까 얘기했듯이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1, 1, 3, 3 이렇게 말이죠. 즉 좌변은 x 더하기 3의 제곱꼴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아까 구했던 이 반이라는 숫자가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반이라는 숫자가. 우변은 8이고요. 그래서 해서 일단 이렇게 고쳐 놓으면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한 제곱근으로 푸는 방법이 나와요. 그렇죠? 뭐? 이만큼을 제곱하면 8이네. 그럼 이만큼, 즉 x 더하기 3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제곱해서 8 나오는 수가 뭐야? 뿔마 루트 8. 다른 말로 뿔마 2 루트 2인 거죠. 누가요? x 더하기 3이요. 따라서 x가 뭐야? 이렇게 물어본다면 마이너스 3 뿔마 2 루트 2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나요? 이해 가나요? 자, 지금은 이 문제를 끝까지 풀어라는 아니에요. 요런 꼴까지만 고쳐봐라는 문제예요, 지금은. 보여? 다음 2차 방정식을 요런 꼴로 한번 고쳐봐라. 고치고 나면 그 다음을 할 만하거든. 그래서 고치면은 A, B 값을 구하는 거니까 A가 얼마고? 3이고 B는 8인 거예요. 이해 갔어? A는 3, B는 8. 이 고쳐보는 거고요. 고치기만 하면은 조금 전에 배웠던 뭐? 제곱근을 이용한 방정식 풀이를 이용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단원이 보다시피 맨 처음에 배웠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의 연산까지, 간단화하기, 유리화하기 등등등 연산까지, 그리고 나서 3단원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 4단원 인수분해, 그리고 5단원 2차 방정식 다 합쳐진 단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라도 덜 하고 오면은 이 단원이 힘들어지고요. 그걸 다 하고 오면은 할만해요. 다 했어? 근데 교재랑 갖고 왔잖아. 혼나려고. 2번도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3은 0. 그냥 딱 고치는 것까지 해봐라 예요. 자, 순서 맨 처음에 뭐부터 한다고요? 상수항을 이항한다.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좌변은 x제곱 빼기 10x, 우변은요?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양변에 뭔가를 더했어요. 뭐를 더한다고 했냐면요, 요 숫자, x의 개수죠. 이 숫자의 반. 절반이면 마이너스 5일 거고요. 그 숫자를 제곱한 수. 얼마죠? 25죠. 25를 양변에 똑같이 더하는 거예요. 등식이니까. 그러니까 좌변은 x제곱 빼기 10x 더하기 25가, 우변은 25 빼기 3이니까 22가 되겠네. 따라서 좌변은 어떻게 인수된다고? x 빼기 5의 제곱, 우변은 22라서 모양을 고치면은 a 값은 현재 마이너스 5가, b 값은 20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끝으로 두 문제 하면은 오늘은 끝. 오늘 진도는 끝. 문제는 엄청 많지. 월요일에는 앞에 인수분해 할 시간 다시 줄게요. 여기까지 포함해서. 그래도 아마 다 못 꺼낼 것 같아. 4번. 자, x제곱 더하기 8x 빼기 4는 0을 푸세요. 2번. 3x제곱, 어휴, 큰일 났다. 이거 오래 걸리는데? 빼기 8x 더하기 1은 0을 푸세요. 1번은 그나마 조금 요만큼 안에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번은 여기까지 풀어야겠다. 좀 길 것 같아요. 자, 요거 보세요. 먼저 뭐부터 한다? 상수항 2항부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8x 상수항 2항하면 일단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 단계, 2단계는 뭐다? 반의 제곱 찾는 거예요. 요 숫자의 반은 플러스 4고요. 그 숫자의 제곱은 16입니다. 양변에 16씩 더하자는 거죠. 그럼 좌변은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16이고요. 우변은 16 더하기 4니까 20 나오겠죠. 좌변은 보다시피 x 더하기 4의 제곱으로 완전 제곱으로 인수분해 되고요. 우변은 20인데요. 자, 제곱해서 20 되는 수 찾기. 이게 뭐였어? 뿔마 루트 20이었죠. 누가요? x 더하기 4가요. 그럼 x는 뭐예요? 물어본다면 4만 이항하면 돼요. 마이너스 4에 뿔마 루트 20인데 루트 20이라고 쓰면 안 돼요. 뭐라고 쓴다? 이거를 2 루트 5. 정답은 이렇게 두 개라는 겁니다. 요거는 좀 쉬워요. 뭐가 쉽냐고? 이게 쉽다는 거야. 여기 개수가 1, 여기는 짝수. 이럴 때는 좀 빨리 풀어요. 여기 앞에 최고차항 개수는 1이고 이게 개수 1차 항 개수가 짝수면 좀 빨리 풀리거든요. 근데 이거는
개수가 1도 아니야. 이럴 때는 오래 풀어야 돼요. 조금 길어요, 이때는. 자, 이때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일단 상수항은 일단 이항할게요. 이거 똑같죠? 그럼 일단 저변은 3x제곱 빼기 8x고요. 우변은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나요? 이 반의 제곱이라는 이 주문, 이 마법 주문을 쓰고 싶을 때는요, 개수가 1일 때만 쓸 수 있어요. 이건 1 아니잖아요. 그럼 뭐 하는 줄 알아요? 예, 양변을 3으로 나눠야 돼요, 다시 이렇게. 그래서 이제 힘들어져요. 게다가 3으로 나누고 분수거든. x제곱 빼기 3분의 8x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네, 분수라서 조금 힘들어요, 이제. 이건 연습을 좀 하는 게 좋을 겁니다. 따로 연습을 한두 번 더 해보는 게 좋을 거예요. 분수가 좀 힘들어요. 이거 이해가죠? 자, 어쨌든 1차 항 개수는 얘인데요. 그럼 이 숫자의 절반은 누굴까요? 마이너스 3분의 4죠. 그쵸? 2분의 1 곱하는 거니까. 그럼 이 숫자의 제곱은 누굴까요? 9분의 16이야. 벌써부터 힘들어지죠? 분모도 제곱해야죠. 9분의 16이에요. 뭐 하겠다는 거죠? 양변에? 9분의 16씩 더 할 거예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분수가 힘들다고. x제곱 빼기 3분의 8x에 9분의 16을 더한 거고요. 좌변이. 우변은요. 자, 9분의 16 빼기 3분의 1입니다. 이거 얼마야? 9분의 13? 이해 가요? 뭐 더하기 빼기만 열심히 하면 돼요. 현재까지는. 좌변은 어떻게 인수분해되는 거죠? 완전 제곱식일 텐데 분명히. 이거요. x 빼기 3분의 4의 제곱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이 반을 구한 거예요. 이거 이해 갔어요? 우변은 보다시피 9분의 13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거네요. 제곱해서 9분의 13이 나와요. 9분의 13의 제곱근이겠네. 누가? x 빼기 3분의 4가 9분의 13의 제곱근이에요. 그럼 뭐예요? 뿔마 루트 9분의 13이죠. 이해 가요? 이거 우리 고칠 수 있겠다. 루트 9는 3이니까. 우변이요. 뿔마 3분의 루트 13이에요. 이해 가요, 이것도? 좌변은 x 빼기 3분의 4고요. 따라서 x 구하려면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3분의 4만 2항이죠. 그러면 3분의 4에 뿔마 3분의 루트 13. 아까처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둘을 쓸 데가 없어요. 3분의 1로 통분해서 이렇게 3분의 1로 통분해서 4 뿔마 루트 13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한 번에. 상관없습니다. 둘 다 맞는 거니까 아무 쪽이나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푼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